현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전쟁 관련 발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뒤집히며 국제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는 한국까지 정면으로 거론했고 주한미군 문제까지 끌어들여 노골적인 압박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번 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도 도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한국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데도 한국은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한국전쟁과 주한미군 주둔을 마치 미국이 일방적으로 안보를 떠받쳐준 증표처럼 내세우며 이제는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더 크게 응답해야 한다는 식의 압박으로 읽힙니다. 그러나 이런 발언에서 더욱 심각한 부분은 단순한 숫자 오류가 아닙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려 말하는 문제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지금 트럼프식 동맹관이 이미 세계 곳곳에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먼저 중동 정세를 뒤흔들어 놓고 정작 그 수습은 동맹국들에게 떠넘기려는 듯한 태도는 누가 봐도 무책임합니다. 더구나 호르무즈 해협 불안은 미국 경제와 물가에도 직격탄이 되는 사안입니다. 결국 미국도 서둘러 수습해야 할 문제를 마치 남의 일처럼 동맹국들에게 부담시키는 모습은 지도자의 자세라기보다 거래인의 계산에 가깝게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젊은 시절부터 미국이 왜 호르무즈를 지켜야 하느냐는 불만을 품어온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바로 그 오랜 인식이 현실 정책으로 분출되고 있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흐름이 중동에만 머무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거나 한국군의 역할 범위를 한반도 방어를 넘어 중국 견제까지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대한민국을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으로 규정해왔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북한 억제를 넘어 중국까지 동시에 상대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겉으로는 동맹 강화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부담은 덜고 한국의 군사적 책임은 더욱 무겁게 지우려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주한미군이라는 핵심 안보 자산을 지렛대로 삼아 방위비 분담금을 더 요구하고 동시에 더 넓은 전략 임무까지 떠넘기려 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 내에서 이런 새로운 요구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냉담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안보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 억제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 억제 역할이 커질수록 우리 군의 전력과 자원은 본래 집중해야 할 대북 방어에서 분산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주력 자산이 중국 견제에 묶이게 되면 정작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할 태세는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 구조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지금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각종 미사일 기술과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는 한반도 군사 균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 억제까지 동시에 떠안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입니다. 사드 사태에서 이미 경험했듯 한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노골적인 대중견제 전선에 뛰어들 경우 중국의 경제적, 외교적 보복이 다시 거세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원래 탈중국 전략이 일정 부분 가능하려면 미국이 강력한 시장 개방과 무역 지원, 그리고 확실한 전략적 뒷받침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 압박으로 동맹국까지 흔들고 있고 때로는 중국을 견제한다기보다 오히려 한국 같은 동맹의 선택지를 좁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탈중국을 외치는 것은 국가 경제를 도박판에 올리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게 지정학적 전선의 최전방 역할을 강요한다면 우리의 외교적 운신폭은 급격히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동맹의 이름으로 동맹의 본래 목적을 뒤틀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트럼프 정부를 향한 신뢰 부족은 한국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국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대규모 자금과 외환 보유고가 걸린 중대한 사안조차 미국이 막판에 태도를 바꾸는 식으로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합의된 것으로 보였던 문제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어느 나라가 미국의 추가 요구를 선뜻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중국을 1차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한국에게 원하지 않는 안보 포지션까지 강요하는 모양새가 형성된다면 이는 단순한 동맹 갈등이 아니라 주권과 전략 자율성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안보, 경제 결정을 상대의 기분 변화에 따라 흔들리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까지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자주국방을 더욱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흐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평시작전 통제권은 이미 오래전에 환수했지만 전쟁 시에는 여전히 미군 주도의 지휘 체계가 핵심 축입니다. 이 구조를 언제까지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자주국방은 구호가 아니라 국제질서가 흔들릴수록 더욱 절실해지는 국가 생존 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한반도를 지킬 능력을 갖추고 외부의 압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보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는 요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자주국방의 길을 강하게 열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힙니다. 우리 국방비 규모, 세계 상위권의 군사력, 그리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감안하면 외국 군대 없이는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발상은 더 이상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 인식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역량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굴종적 사고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국방부가 전자권 전환 조건 충족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 방위비 인상만을 말하고 있지만 미국 내부에서는 한국의 전자권 전환이 충분히 가능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인식이 적지 않게 퍼지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군사 억지력 강화, 나아가 핵 억제력 문제까지도 점점 더 현실적인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수는 있지만 영원히 모든 부담을 짊어져 주지는 않겠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전략적 선택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부 인사들이 한국의 전자권 환수나 보다 강한 독자 억지력 확보에 우호적 시각을 보이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능력, 정밀 타격 역량, 방위산업 기반은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세계 5위권 군사력을 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보호만 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북아 전략 균형까지 흔들 수 있는 중견 강국으로 올라선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장면도 한국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가 과연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동맹과 약속은 전쟁의 현실 앞에서 얼마나 단단한지 국제정치의 냉혹한 본질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자국 이익과 전략적 계산에 따라 무기 지원 우선순위나 동맹 대응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불안감은 한국에서도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만약 미국이 향후 북한 문제에서도 부분적 타협이나 보여주기식 성과를 택하고 그 부담을 한국에게 넘기려 한다면 결국 한국 내부에서 더 강한 자주국방론과 독자 억지력 요구가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국제정세 앞에서 생겨나는 너무도 현실적인 국가적 본능입니다. 결국 지금의 흐름은 하나로 모입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더 넓은 범위의 전략적 역할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와 방위비 문제를 함께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강화, 전자권 전환, 더 나아가 보다 강한 독자 억지력 확보라는 거대한 선택지가 놓이게 됩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주한미군 감축과 대중 견제를 동시에 밀어붙이려 한다면 대한민국 역시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춘 나라만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협상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계산서 뒤에 서 있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판을 읽고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신 흐름까지 아주 짧게 덧붙이면 4월 2일 보도에서 트럼프는 실제로 한국이 호르무즈 문제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주한미군 주둔을 거론했고,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미 상원의원단과 만나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포함해 자국 방어에서 더 큰 역할을 맡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서울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력으로 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선을 그었고, 전쟁과 동맹 문제에서 하루가 다르게 말이 바뀌는 식의 메시지는 신뢰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최근 흐름은 원문이 지적한 핵심 문제, 즉 미국의 압박 강화와 동맹 신뢰 저하, 그리고 그에 따른 한국의 자주국방 필요성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실제 외교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